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훅뉴스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 일요일 새벽 연평도 앞바다의 음향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이거 들으면서 시작해 볼까요? 예. 올라와, 배로 빨리 올라와 그냥. 이리 와! 야, 벤다이 갖다 뺀마. 막걸리! 이리 와! 막걸리요, 그냥 와, 그냥 와. 그러니까 뭔가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빨리 와라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같아요. 네네. 연평도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렇습니다. 연평도 우리 어민이 중국 꽃게잡이 어선에 로프를 가지고 넘어가서 묶자 다른 어민들이 빨리 우리 배로 넘어오라 이렇게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어선 두 척을 우리 어선이 직접 납포해온 그 사건 바로 그 현장이에요. 사건입니다. 네. 예. 해경도 해군도 아닌 우리 어민들이, 그것도 물고기가 아닌 중국 배를 잡아온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사건이었죠. 그렇죠. 예, 저희 뉴스쇼에서도 연평도 어민들 직접 연결해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분이요, 저희 방송에서 중국 어선의 횡포를 폭로하고 예. 또 수수방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도 섭섭함을 표시를 했는데요. 다시 들어보죠. 흔히들 저희 주민들끼리 하는 얘기가 투표권이 적어서 정부가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사실 다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예, 정부가 너무 신경을 안 쓴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런 호소 참 마음이 아팠는데 네, 오늘 훅뉴스 그 부분입니까? 예, 저 역시 이 부분을 들으면서 연평도 어민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게 버림받았다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주 주제 연평도 어민들, 그들의 말 못할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말 못할 속사정을 깊이 들어가서 들어보신 거군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권 기자가 연평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풀어볼까요? 네, 제가 우선 놀란 건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과거에도 몇 차례 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어선을 우리 어민들이 납포해오는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다고요? 네, 그래요. 중국 배가 우리 어장에 침범하기 시작한 게 대략 2000년부터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2005년에도 어민들이 중국 배를 잡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어민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에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전에 내가 어민회장 할 때도 4척, 5척 이렇게 잡아다 줬는데 그게 예. 이제 보도가 안 됐지. 해경들이 저희들이 잡은 거로 그렇게 해가지고 은근슬쩍 넘어갔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크게 보도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거지만 이게 처음이 아니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네. 다만 은근슬쩍 넘어갔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관계 당국에게 좋지가 않겠죠. 이번에도요, 해경이나 해군은 뭐 했냐 이런 비판이 나왔잖아요. 나오죠. 그 때문에 관련 사실이 외부에 새나가지 않게 그 당시에는 단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알려진 거죠? 어민들이 그때는 당국에 협조를 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외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신 음향 있잖아요. 예, 그것도 예. 어민들이 납포 당시에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어민들이 판단했단 얘기예요. 네. 예.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건 과거에도 중국 어선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단 얘기네요. 그런데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니까 예. 어민들이 중국 어선을 납포해 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우리 당국은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국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게요, 국민안전처가 올해 5월에 배포한 보도 자료 있는데 예. 거기 보면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강력한 단속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4월 한 달에만 그렇고요. 예. 성어철인 4월에서 6월 또 9월에서 11월을 통틀어서 보면 중국 어선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흐름입니다.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그렇다고 봐야죠. 그건 그렇고 어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지원해주는 법률이 있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서해 오도 지원 특별법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예. 중국 어선으로 어구가 망가지거나 하면 피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의무 조항도 아니고 피해를 어민 스스로 입증해야 해서 지금까지 보상받은 어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예. 만약에 육지 같으면 CCTV를 달면 되겠죠.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허. 한마디로 특별법이 그림의 떡인 겁니다. 어민들은 두 번 섞고 있는 거죠. 다른 어민의 이야기 들어보죠. 예. 뭐 얘기 뿌리지 뭐 보상 한 가지 해주나요? 보상 안 해주지. 신청은 해보셨어요? 신청도 해보다 했는데
와서 뭐 보자 해놓고서 뭐 입 닫고 하는데 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결국 앞으로도 어민들이 그럼 계속 직접 나서서 납포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해경해군은 북한과의 충돌 위험 때문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문제는 어민들이 지금처럼 나섰다가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죠. 예. 납포를 해왔다 해경은 뭐 했냐 이 문제 정도가 아니라 네. 계속 이렇게 나서다가는 언젠간 다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국 어민들과의 충돌 또 그렇죠. 북한과의 충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납포에 참여한 어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그때 이제 막 배들이 크락션 올리고 퇴거등령 안 하니까 이제 우리 배들이 5척이 8척이고 이제 포위된 거지요. 배들을. 당연히 긴장이 되지요. 해경이 뭐 국가 없이도 못 되는 걸 겁났어요. 이북에서 총 쏠까봐. 겁났어요. 이북에서 총 쏠까봐. 이게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나서지 않으면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작년 꽃게 어획량 보면요. 2013년에 딱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도 작년 대비 30% 더 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네네. 그럼 어민들의 삶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겠네요. 가장 단적으로요. 연평도 어민 중 신용불량자가 60%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인천해양연구소 허선규 소장의 말 들어보시죠. 예. 지금 거기 어업을 했던 사람들의 60%가 신용불량자고 예. 거기에 남편이 신용불량자이니까 안 되니까 부인을 내세워서 배를 해놓고 부인도 안 되니까 신용불량자 되고 자식 이름으로 배를 빌려서 또 어업을 하는데 또 안 되니까 자식도 신용불량자 되고 그래서 진짜로 붕괴될 것 같아요. 연평도가 붕괴될 것 같다. 예. 특별법도 어민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직접 납포를 해와야 되는 상황. 도대체 그 바다의 모습이 어느 정도에 중국 어선들이 어느 정도나 출몰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어선들 한마디로 연평도 앞바다를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치어도 있는 대로 다 훑고요. 예. 바닥을 긁어가면서 조개도 쓸어담고 바다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잡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렇게 싹 쓸어가면 앞으로도 문제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래 어장까지. 네네. 하지만 중국 어선을 단속 나가면요. 북측 해역으로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연평도에서 NLL까지가 1.4km밖에 안 되거든요. 예. 짧게는 3분이면 넘어가니까 우리 해경은 닭 줬던 개신세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나가도 3분이면 훅 넘어가 버리니까 NLL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은 북측은 왜 중국 어선을 보고만 있는 겁니까? 그게 또 다른 문제인데요. 북측은 돈을 받고 중국 어선 입어를 허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어료를 받고 있어요. 예. 중국 어선들도 꽃게잡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충돌이 벌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서해에서 남북 간 충돌이 잦았는데 그게 다 꽃게 때문이었죠. 네, 99년 6월 1차 연평해전 또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모두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려던 북측 경비병이 NLL을 넘어오면서 남북 간의 교전이 생긴 겁니다. 예. 그 이후에 남북 모두 충돌 위험 때문에 서로를 피했고 그 틈을 타서 중국 어선이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네, 가령 중국 어선들이 드나드는 바닥에요. 인공 어초를 싣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요. 인공 어초라니요? 쇠로 된 구조물인데요. 그물이 닿으면은 찢어지니까 일종의 바다지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하지만 망망대해에 그걸 일일이 설치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어민들은 남북 공동어로 구역 설치 같은 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서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 설치하자? 네. 뭡니까? 남북이 모두 인정하는 구역을 정해놓고 예. 남북 어선이 공동으로 조업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요. 두 정상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실제로 이 구역 설정을 위한 실무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비현실적이어서 중단된 건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논의가 유야무야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측은요. 공동어로 구역을 NLL 선상에 두려 했고 예. 북측은 NLL 남쪽으로 두르고 있는데 잘만 하면 양측 모두 수긍하는 구역이 정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 공동어로 구역이 설정이 된다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조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 어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중국 어선은 제껴놓고 우리끼리 이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북한은 구조가 지금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어업료를 받고 있는데 그게 큰 이득일 텐데요.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 바다 한가운데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놓고 북측이 잡은 꽃게를 남측이 구매한다면 북측으로서는 중국 어선에게 받는 이보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산물도 우리가 다 사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그걸 하자. 그렇습니다. 이런 제안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민도 살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원천 봉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다 위에 개성공단 사업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바다 위에 개성공단 사업. 네네. 그러면 북한도 이득을 보는 거니까 중국 어선을 들일 필요가 없고 그렇죠. 뭐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네네. 거네요. 해양연구소 조현근 정책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어떻게든 본질은 NLL이에요. 이거는 NLL. 그 남북 간의 경협 사업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바다 위 개성공단은 뭐 그냥 바지선만 띄워놓고 거기서 교역만 하면 되는데 뭐 남북한에 좀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바지선 치워버리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어민들도 이게 대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북 관계 꽁꽁 언 상황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 돈줄을 조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우리 정부도 이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인데요. 하지만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연평도 어민들이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현실에서 예. 우리 어민을 살리고 또 남북 간 갈등 요소도 제거하는 방법이 뻔히 있는데 그걸 외면할 명분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이 연평도 상황을 만든 건 어민들이 아니죠. 우리 정부, 우리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연평도 서해 5도를 서해 독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실효적인 지배를 위해서 그곳에 국민들을 보내서 살게 한 건데 그렇다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의무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권민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훅뉴스였습니다.